네, 오늘 여러분 교재 122쪽에 5장의 사적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 연동제입니다. 지금 이제 끝이 보여가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이렇게 지구 기사 지역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본 것이 지역하고 지구하고 용도 구역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여기 두 파트. 기반 시설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 그리고 개발해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은 이렇게 이제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럼 이용 파트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개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이용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개발의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자, 개발의 완화가 있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고, 자, 개발을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완화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책은 또 책이 틀리죠. 제가 6군데서 하는데, 교과서가 다 틀려요. 다 틀려. 교과서가 다 틀려. 자, 그래서 우리 책은 순서 있게 개발의 규제가 있고 개발의 완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개발 규제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에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게 합니다. 뭐를 받게 한다?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받게 한다? 허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난개발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수도권의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그 용인시는 아파트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옛날 그대로야.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 되면 엄청 차가 막히고 야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도권 중에서 미분양 사태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용인시입니다. 아무튼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 행위가 뭐냐? 개발 행위는 다 같이 건물 토토토 시작. 자, 이게 뭐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을 돌멩이와 흙을 채취하는 거,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는 거, 쪼개는 거, 토지 쪼개는 거, 토석 채취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 형질, 절토나, 그 다음에 성토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거,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무슨 행위?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규제의 대표적인 토삭이죠.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 신청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일단 이 허가 신청서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 이때 계획서가 뭐냐? 이 계획서가 우리는 기위 환경 초과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이렇게 결론을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허가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우리는 여기서 불허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적합하면 허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합하면 불허가를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자, 허가를 받을 때는 여기서 허가의 제한 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 이런 것도 있죠. 자, 허가 제한.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죠. 자, 시행을 한다. 개발 행위를 한다. 이게. 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합니까? 준공검사를 받게 되겠죠.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자, 옛날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파출소 자리가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과 종래 시설이 어떻게 귀속되느냐, 이런 공공시설의 귀속,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요거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할 때 여기 허가는 일단 여러 가지 허가가 있죠. 조건부 허가가 있다. 조건부 허가. 자, 그러면서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 아파트 허가를 해줄 테니까 아파트 짓게 건축 허가를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앞에 도로 넓혀라. 자, 그 다음에 또 그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땅을 확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겠죠. 그 조건을 붙여놓고 조건을 이행하면 다행인데 조건이 이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확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행 보증금의 예치. 그 1단계 조치, 2단계 잠금 장치가 되겠죠. 이행 보증금 조치. 자, 요것을 우리가 한다.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자, 20%. 이게 이행 보증금이다. 총 공사비의 20%를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자, 이렇게 했죠. 요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요게 우리는 사적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인데, 자, 122페이지 보니까 여기서 사적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 연동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완화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규제에서 자, 이런 개발 행위를 하다, 아파트 짓고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다 보면 도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로라든가 이와 같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연동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됩니다. 아파트만 높이 올라가고 도로가 옛날 그대로라면 역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와 더불어서 아파트와 개발과 더불어서 학교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기반시설 연동제가 되죠. 그 대표적인 그 수단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제가 있는데, 요거 개발행위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요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림에 딱 보니까 122페이지에 개발의 규제, 개발 허가와 기반시설 연동제가 있고,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의 완화는 지구단위 계획제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요거를 요번 파트에서 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개발 규제 파트죠. 자, 개발행위 허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토의 난개발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줄치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사적 개발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개발하는 행위죠.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받도록 한 것을 국토계획법령에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든 지역에 적용받게 된 것이 이 개발행위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지역에 국한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지금은 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사항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개발행위가 무엇이냐 이때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물 토토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에 구체적인 걸 우리가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거, 토지를 정지를 변경하는 거,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이 크게 5가지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사항인데, 그러한 행위라 하더라도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허가사항, 오른쪽에는 허가 없이 가능한 사항이다. 자, 우선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건물의 건축에서 거기 1번의 건축물의 거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작물의 설치는 그 건축물 건축 속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고, 3번 토지 연결 변경, 4번 토속 채취, 5번 토지 분할, 이게 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넘어가서 녹관자, 그쵸?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줄치고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겁니다. 자, 물건 산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 묶어보니까, 자, 1번에 1, 2번. 자, 거기 책에 1, 2번. 1번 건축물의 건축, 2번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하고 공작물의 설치를 건축이다. 건물, 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6번에 물건 삭호.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연결 변경. 4번에 토석 채취. 5번에 토지 분할. 그래서 이 6가지인데 요거를 줄여서 건물, 토토토. 이것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 중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놓고 토지 연결 변경하고 토석 채취하고 토지 분할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전부 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행위 중에서도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났죠. 그 지진이 나서면 그 지진을 수습하기 위한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래서 집이 무너졌는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미안하지만 허가 받고 하세요 하면 돌리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이 매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뭐하고 신고만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개축과 증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형질 변경인데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거기다 줄을 딱 치고 거기다가 요 말 한마디 적어요.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요 말 한마디 적어 놓으세요. 바닥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개축과 증축, 재축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 토지 연결 변경 그게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개축, 재축 이것은 건축법상 신고사항이니까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 없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가 우리가 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가 이제 다시 이걸 풀어놓은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삭고,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 6가지를 풀어서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경미한 행위는 이러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을 필요 없이 허가 없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게 바로 1번 건축물의 건축에서 허가 없이 가능한 거. 자, 여기는 허가사항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허가 없이 가능한 사항. 그럼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한 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그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페이지 제일 밑에 122페이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외에 건축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져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공작물의 설치로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공작물의 설치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자, 그럼 공작물의 설치로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인데, 자, 그거는 보니까 일단 기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2방미터,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벌써부터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입에 이거라고.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해 보니까 요렇게 도지 내, 자, 555 요렇게 보죠.
자, 거기만 찾아서 동그라미 치란 말이야. 기억에. 도시지역의 동,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 그 도시와 지구단위 계획구의 아니니까 도지내죠. 도지내. 안쪽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자, 무게 50톤, 부피 52방미터,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설치입니다. 그럼 도지내 555. 이 정도의 공작물의 설치는 아주 가벼운 거고 경미한 거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게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언이죠. 니언. 니언은 도자지 외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그 도자지 외, 그 동그라미.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외자의 동그라미. 그래 놓고 몇 배? 3배, 3배,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지내 555니까 50의 3배는 150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깥에서 무게가 150톤, 부피가 152방미터, 수평 누행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설치는 뭐 없이도 이 정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녹관농입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 비닐하우스죠. 그러면 녹지나 관리나 농림지역 안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이런 거는 가벼운 거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관로 안에 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관로 안에 단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그럼 여기서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는 여러분 민물고기 말하죠. 미꾸라지라든가 송어라든가 그렇죠. 미꾸라지, 송어라든가 또는 이런 메기 이런 민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는 것. 그런 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제외한다 했죠. 어서 봐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뭐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 뜻이죠.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장단을 맞추려고 허가익 하잖아. 얼마나 이뻐. 그저 그냥 정말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게 공작물에 설치해서 허가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했잖아요. 동그란 책에만 표시만 하니까. 요번 달은 책에 표시하는 걸로 끝내. 아시겠죠?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자, 그럼 도지내 동그라미 치고 555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도자지 외 3배. 그 다음에 녹관농 비닐하우스. 그런데 페이지 122페이지야. 자, 그 다음에 육상어류 양식장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걸 우리가 보면 돼. 자, 123페이지 두 번째 칸이에요. 자, 세 번째. 토지형질 변경. 무슨 변경? 자, 토지형질 변경이야. 자, 토지형질 변경은 자, 절토, 성토. 지난번에 시간 말했죠. 토지형질 변경. 땅이 이렇게 이제 있다면 여기에서 낮은 땅은 도두다. 도두는 걸 우리가 성토락 한단 말이야. 그럼 높은 거는 깎아낸다. 이걸 우리가 절토락 하는 거죠. 절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우리가 정지락 하죠. 정지. 그럼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는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나 바다를 메꾸습니다. 매립하죠. 매립하는 거. 자,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묶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뭐라고 한다? 토지 형질 모양새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인데 이런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거기 괄호 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항상 시험 문제를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봐. 시험 문제는 이런 원칙보다는 특례 그리고 항상 관로 안에 거 제외되는 부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제외되는 부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괄호 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농사 짓기 위한
밭농사, 농가리 하는 거, 이런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되죠. 그 상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 없이 가능한 거 3번. 토지 형질 변경 중 다음의 행위인데, 자,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입니다. 자, 높이 50cm와 깊이 50cm 이내에 토지 형질 변경, 그 정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관로안에 포장은 뭐 합니까? 덮어 씌우는 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상업과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거상업 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포장도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 관로안에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도자지 외입니다. 뭐라고요? 도시와 자연환경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깥에서는 660입니다. 660.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도 지목 변경을 수반을 하게 되면 그거는 허가사항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뭐 하지 않는,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행위의 형질 변경, 가벼운 형질 변경만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다 읽어주면 또 중요한 건 줄 알고 다 체크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토석 채취. 토석이 뭡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요거를 네 글자로, 두 글자로. 흙, 모래, 자갈, 바위가 토석이지 뭐야. 참네. 맞잖아요. 그럼 이 토석을 뭐 하는 거? 채취하라니까 허가사항인데 도지 내입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여기는 5525가 아니고 525. 25오 시작. 도지 내 25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때는 토석을 채취는 무게로 따지지 않는다 이게야. 부피와 뭐로 따진다? 면적으로 따진다. 뭐로 따진다? 부피와 면적으로 따진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도자지 외입니다. 도자지 외. 오늘 제일일지 오신 우리 오 선생님, 네? 제일일지 오셨죠? 네, 네. 내가 다 오면 내가 따고 내보다 누가 빨리 왔는가 내가 체크해 보는 거야. 일찍 온 사람은 나중에 모아서 표창장 줄 거야, 내가. 네. 자, 그러면 도자지 외 발음해 보세요. 시작.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이 좀 이상해. 아침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도자지 외 뭐라고? 도자지 외에는 25, 50 오케이? 그 다음에 도지 내에서는 25, 50이고 도자지 외에서는 얼마? 10배 얼마? 25가 250이고 부피가 50이 얼마? 500입방미터니까 10배라는 거. 10배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을 우리가 허가를 받는데 여기 분할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뭐는 제외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건축법 시간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거는 일단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 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분할은 대지 분할이야. 무슨 분할? 근데 여기는 지금 토지 분할이잖아. 대지가 아니고 뭐라고? 토지 분할이잖아. 토지 분할은 국계법이야. 그래서 국계법에 적용을 받는 허가사항은 토지 분할이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아니다 이 뜻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녹관농자 안에서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 무슨 분할? 지금 허가사항 보는 거예요. 123페이지 제일 밑에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분할. 그리고 니은 넘어갔죠? 124페이지 건축법에 의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야 미만이야? 미만으로 분할.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미만으로 분할. 그 다음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너비 몇 배다?
5m 이하로의 분할행위. 자, 이러한 행위는 뭐 받고 해야 돼?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자, 다시 123페이지 와가지고 허가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는 거, 사도 개설 허가 받은 분할. 뭐? 사도 개설 허가 줄치고 개인도로 개설 허가. 그 다음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는 경우 용도 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리하기 위한 분할인데, 여기서 한번 행정재산 한 거 아니죠? 여러분 봐봐. 옛날 시골길, 고향길 도로입니다. 지금 이런 도로 거의 없잖아. 제를 넘어갈 때 전부 이런 도로였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직선도로를 놓고 터널을 놔버렸잖아. 한계령, 저기 우리 설악산 넘어갈 때도 지금 전부 다 터널 놨죠? 맞죠? 그럼 이거는 옛날 도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 폐지되는 재산입니다. 무슨 재산? 자, 이런 것은 허가 안 받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할은 허가 안 받고 분할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얼.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로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어 있으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분할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의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이야, 이상으로 분할이야?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뭐 받지 않고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서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124필이 넘어가면 나와 있죠. 자, 그게 바로 건축법에 규정된 건데 주기 60입니다.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그리고 상업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 면적을 뭐 한다 했어?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이고요. 크게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의 땅을 5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지역이 아까 거의 60이라고 했잖아.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한 거야. 그런데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은 안 돼요. 그런 분할은 뭐 받고 해야 되고? 허가 받고. 그 이상으로 분할은 뭐 없이?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왜? 건물이 있는 대지가 너무 작으면 도시가 장난감 도시가 되잖아. 그래서 대지 협소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가받고 이상으로 분할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물건 삭고. 자, 다 같이 녹관자입니다. 어디에서?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몇 달 이상, 자, 그래서 녹관자하고 1월 이상 거기만 줄치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몇 달 이상,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행위는 뭐 받고? 허가 받고 하라. 자, 그러면 거기다가 6번 옆에다가 요 말 적어. 농림지역은 X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녹지와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것은 허가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안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허가상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녹관 농자 안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허가 없이 가능한 거. 녹지와 지구단위 녹지 안에서, 자, 녹지 안에서 25.55 녹지 안에서 25.5인데 면적이 25, 무게가 50톤, 부피가 52방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거. 요거는 이제 좀 각색을 합시다. 녹지 내 55, 25 시작. 녹지 내 55, 25. 그 정도 물건을 쌓아놓는 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여기는 10배. 몇 배? 관리지역은 몇 배? 자, 면적이 250이고 무게가 500톤이고 부피가 502방미터니까 10배죠. 그런데 리언에서 관리지역 옆에 관로 안에 빨간색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뭐 한다? 제외. 그 제외는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보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계획 관리 지역에서 물건을 무게 500톤 이하의 물건을 사놓는 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하면 틀리겠죠. 그럼 뭐 받고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뭐 받고 해라? 허가를 받고 하라. 그럼 다시 계획 관리 지역 안에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25일 사놓는 행위는 허가사항입니까?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죠. 몇 달 이상? 한 달 이상이니까 그 정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런 걸 절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사항? 개발행위에 관련되다. 자, 그럼 이런 모든 개발행위를 묶어서 우리가 말할 때 개발행위란 다 같이 건물, 토 시작. 자, 건축물의 건축, 이 말이 나와야 돼. 건하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게 건물이야. 건이야. 다 건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오케이? 자, 물건을 샀고 어느 지역? 녹관자 안에 몇 달 이상? 녹관자 안에서 몇 달 이상? 한 달 이상을 사놓은 게 허가사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토지 연결 변경, 토하면 토석 채취, 토하면 토지 분할. 이런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를 받고 하라? 허가를 받고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 통지만 하면 된다.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고개 들어봐요.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죠. 단축이니까. 근데 2년에서 3년을 늘리는 거는 그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때 허가는 무슨 허가야? 변경 허가지. 무슨 허가? 변경 허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런 거를 여러분 빨리빨리 감지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연면적 5% 범위 안에 축소하는 거, 확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축소하는 변경, 이런 거는 허가 없이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124페이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적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간의 산림 안에서 임도하면 산림도로잖아요. 산의 도로. 그 임도를 설치하는 거하고 사방사업 뚝을 만들고 이게 뚝을 쌓는 거잖아.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조성관리구 이게 옛날에 산림법이야. 산림법하고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이런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오른쪽에 봐서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를 건물 토토도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는데 이때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이 처리의 기간은 무조건 15일입니다. 며칠 이내에? 자, 허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그 처리 기간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허가 기준이 있어.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허가의 기준을 보게 되면 허가 기준은 우리가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큰 소리로 개성시 경기면. 자, 요즘 지금 북한하고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데 계획하고 성장관리 방안 그리고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용지 확보가 적절해야 되고 면적이 기존 면적에 적합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허가의 기준이야. 이 6가지 기준에 모두에 적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다 이 뜻인데, 자, 그럼 125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밑에 허가 신청. 개발 행위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 위, 환, 경조 동그라미 시작. 자, 기위, 환경조 시작. 자,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자, 이것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여기 허가해 줄 테니까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여기다가 도로 어떻게 닦고 위해 방지 어떻게 하고 환경, 경관, 조경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예외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이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제출을 안 한다. 예외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 고수 허가권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가 6인. 자, 6인이죠.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고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나 뭐 한다. 불허가 처분한다. 15일 이내에 처분을 합니다. 이때 처분은 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허가를 여부를 결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기준입니다. 자, 개성시 경기면 개라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아야 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되고 마지막에 자,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면적이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 규모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이 규모 이상으로 할 때는 이 규모 이상으로 허가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봐봐요. 이 면적이 밑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정리하면 도시적 안과 밖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적 안에는 우리가 주상 생자가 되겠죠. 자, 요게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3만. 자, 그 다음 보전 녹지지역은 이게 5천. 이게 되죠. 자, 그리고 도시적 밖에는 관리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때 미만일 때 그냥 허가하는 거죠. 그럼 이상, 이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할 때 허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는 이상,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심의 안 거치고 허가해 줍니다. 허가권자가. 근데 이상이 들어왔다. 그럼 주거지역에서 11,000제곱미터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때는 이상의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125페이지 제일 밑에 자, 다만 건축 공작물의 형질벽의 토석체제의 경우 규모 이상의 이 기준 면적 이상의 허가를 할 때는 도시군계획위원회 뭐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뜻입니다.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상생자가 1만, 공갈 치는 놈은 3만, 보자 5천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도시적 안에서는 풀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보전녹지는 5천입니다. 그 도시적 밖에는
밖에 옆에 짝대기 해가지고 그 면적이 30만 이상 하는 건 지우세요. 그거 잘못됐어요.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하는 말을 삭제하라 이거야. 양관로 위반 도시적 밖에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하는 말은 지우라 이 뜻입니다. 삭제. 자,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서브노트 때는 이게 필요한데 나중에 정리할게요.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면 되는데 내가 잘못 그 삭제 안 했네요. 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입니다. 그럼 이 둘을 묶어서 각색을 하니까 조금 각색을 하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보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상생자가 1만이야. 1만 제곱미터 미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별놈 다 만나요. 때로는 이렇게 공갈 치는 놈을 만날 수 있어. 공갈 치는 놈 3만. 그 다음에 그런 놈은 어떻게 해서 눈을 딱 부릅뜨고 달려들어야 되겠죠. 너 두고 보자. 보자. 5천. 그럼 다 했죠. 다 같이. 기준 면적 주상생자 1만 시작. 공갈 치는 놈 3만 시작. 뭐라고요? 아침부터 왜 욕해요? 공갈 치는 놈이라고. 나 공갈 안 쳐요. 공갈 치는 놈 얼마? 3만. 이런 놈은 두고 보자 얼마? 5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보존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다 이 뜻입니다. 다 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큰 소리로 개성시 경기면 시작. 자, 다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6인 특곽특시장 군수의 도시군계 조례로 따로 면적을 정할 수도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 허가의 용도별 세부 기준입니다. 자, 허가 용도를 할 때 세부 기준은 시가와 용도가 있고 유보 용도가 있고 보존 용도가 있습니다. 시가와 용도는 시가지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줄치고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녹지입니다. 자, 계획관리와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여기는 유보 용도야. 그 다음 보존 용도는 강화, 이거 완화가 안 돼.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 아, 이게 보존 용도구나. 자, 그럼 이런 유보 용도가 좋겠죠. 시가와 용도는 뭐 더 말없이 좋지만은 그건 워낙 땅이 비싸니까. 그럼 유보 용도가 적절한데 그렇게 세부 기준을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 아, 시가와 용도는 개별적 허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주거상업 공업이고, 아, 유보 용도는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말한다. 보존 용도는 완화는 안 되고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생산녹지, 보존녹지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고 가야 돼. 그럼 이런 기준에 맞게끔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둘 이상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자,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거기 별표 하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토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달에 이거 해야 돼. 그냥 넘어가. 천희씨 넘어가가 그냥 할까? 봐요. 이것도 봐야 돼. 자, 이리 봐요.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잘 보라고요. 여기가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는 공업지역이야. 그럼 주거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주거지역이 만이지.
맞잖아요. 맞잖아. 7,000제곱미터. 그럼 주거지역에 7,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 할 때만 허가받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주거지역이니까 이거 허가받을 수 있죠. 10,000 미만이니까. 공업지역 20,000. 그러면 30,000 미만이니까 허가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다시 요번에는 주거지역이 7,000이야. 그럼 허가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공업지역이 27,000이야. 얼마라고? 얼마? 27,000 같으면 30,000 미만이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 봐요. 5번에 다만. 5번에 다만 읽어봐요. 개발행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해 토지에 걸쳐있는 용도 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개발 규모를 초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봐. 그럼 이거 27,000하고 7,000을 더하니까 총 면적이 얼마야? 34,000이지. 맞죠? 34,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걸쳐있는 중에 가장 큰 거는 공업지역이지. 공업적 기준 면적이 얼마? 30,000이지. 그럼 34,000은 30,000을 초과한 거지.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빨리빨리 자신 있게. 이거 기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니까 이거는 허가받을 수 없이 뭐 합니까? 불허가받을 수밖에 없다. 허가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 경우.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한 개 문항이 나오겠죠. 두 개 지역이 용도 걸쳐 있는데 하나는 주거지역, 하나는 공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 7,000, 공업지역이 25,000. 이럴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반드시 공부 안 하고 간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시중에 책에 뭐라 해놨냐? 이거는 참고사항이고 한번 읽어만 주시고 넘어가서 이렇게 책을 써놓은 놈이 있어. 참 답답한 놈이야. 그런 말을 안 썼으면 내가 말도 안 할 건데.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책 쓰는 놈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야, 내가. 6번째. 자, 규모 제한을 뭐 하는 거? 배제하는 거. 자, 개발행위가 둘치고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의 뭐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 가구와 획지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 변경과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거나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한다거나 국방 군사시설 사업으로 한다거나 초지, 농지, 영림, 토속 채취를 위한 경우라든가 더 읽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는 뭐에 제한을 안 받는다. 뭐에 제한?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 농림지역 기준 면적이 얼마야? 공부할 실험농 했잖아. 30,000이지. 얼마라고? 30,000인데 여기다가 농어촌 정비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 그 농어촌 정비사업 하는 면적이 50,000이야. 이래도 허가받을 수 있죠? 뭐에 관계없으니까? 면적에 관계없다. 오케이? 넘어간다. 제일 밑에. 보충학습의 무슨 방안? 보충학습의 무슨 방안? 성장관리 방안. 보입니까? 자, 그럼 이거는 내가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해야지. 보자고요. 여기가 도시지역이야. 여기가 자연녹지야. 자, 여기가 계획관리야. 여기는 생산관리야. 아까 유보용도가 요런 게 바로 개발 압력이 높은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아까 유보용도 지역이 봤잖아, 위에. 아까 페이지 126페이지에 유보용도 지역 봤죠? 자, 강화, 완화가 가능한 계획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자연녹지라 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게 유보용도라고. 무슨 용도? 자, 이런 거는 앞으로
개발이 압력이 높은 그런 뜨는 지역, 쉽게 말하면 뜨는 지역이라고. 뭐 하는 지역? 해 뜨는 지역이라고요. 뜨는 지역. 자, 이런 지역에 대하여 건축 기준 등 기반시설, 용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짜는 거야. 뭐를 짠다고? 성장관리 방안을 짜가지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하도록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안이 나왔다면은 여기에 건폐율 같은 거, 용적률이 완화가 돼요. 이때 건폐율이 50% 범위까지 완화돼. 얼마까지? 그럼 봐봐요. 자연 녹지가 건폐율이 얼마예요? 선희 씨, 건폐율 힌트. 녹주 공상 시작. 녹 24,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은 7, 8, 9. 맞죠? 그럼 여기다가 자연 녹지는 20%지, 건폐율이. 맞잖아. 20%인데 얼마까지? 50% 범위까지 완화되니까 성장관리 방안은 이렇게 성장시킵시다. 이 지역을, 이 유보 용도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건폐율의 용적률이 완화, 용적률은 120%, 건폐율은 50%까지 완화되는 이 지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방안이 돼 있으면은 그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으면 그 성장관리 방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들어서는 용도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다 하면 백화점, 어떤 이건 술집이 못 들어가면 못 들어서는 이런 강화 완화가 다 되는 게 유보 용도라고 했잖아. 맞지? 그런 방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거를 짜는 것이 뭐다?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누가 짠다고? 6인. 6인이 누구지? 특광, 특특시장군수. 자, 읽어봐. 120페이지. 제일 밑에. 특광, 특특시장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줄치고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무슨 방안이다? 성장관리 방안이다. 그럼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할 대상 지역은 개발 행위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 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 지역 줄치고. 무슨 용도? 유보 용도. 유보 용도는 세 개. 어디? 자연 녹지. 여기 있는 거 좀 일러주면 누가 잡아먹나? 아, 참나 답답. 자연 녹지, 계획 관리, 무슨 관리? 생산 관리. 그 지역이 유보 용도 지역이야. 오케이? 이런 지역에 하는 것이고, 때로는 보존 용도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의 세 번째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짤 때는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상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1번이 뭐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야. 뭐라고요? 자, 기반시설 기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의 용적률, 그것을 우리가 건의 동그라미. 자, 이런 것 등을 내용으로 짜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할 때는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받고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지방의회에 통지하고, 이렇게 하여 수립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다. 자, 이렇게 성장관리 방안이 나오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가지고 이것을 고시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다같이 개성시 경기면 시작.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맞는지,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한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기반시설의 용지 확보가 적절한지, 면적이 적절한지, 이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 기준 모두 동시효과입니다. 5가지 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면적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한다.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허가한다. 그래서 12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이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인데 이 허가와 불허가 처분은 신청을 받고 며칠 이내에. 자, 130페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는 국토이용계획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된다. 보입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하나만 질문하고 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그럼 시험 문제 이래 나와. 다음 중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X죠. 왜? 그러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지 허가 처분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쉬십시오.